권현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가 사실 지금 서울과 인천권을 빼고 경기권 전 우리가 국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이미 부분 시행이 됐지만 사실은 80% 이상이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권이나 지금 다른 어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이게 고교학점제가 실감이 될 건데 한 2학년 정도 되면 더 실감이 될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심학 과목도 학교에 따라서 조금 더 잘 레시피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컨텐츠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는 심학 과목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이제 2025년 2년 뒤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거기에는 융합 과목이라는 것도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어떤 점진적인 발전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A에서 2등급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9등급제 이렇게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렇게 이제 등급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A에서 E까지 5개로 변하고 절대평가한다는 구간 자체를.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지금 다 입시학원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있는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송파 잠실학원가라든가 이렇게 보면 몇 군데 이제 지역에 학원가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학원가가 대치동 학원가니까 다운대 90% 이상이 입시학원이죠. 뭘 가리키냐? 가리키는 건 그 학교의 내신 가리킵니다. 전문적으로 그 학교 번역이 있으면 거기서 내신. 두 번째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게 영역이 있는 학원들은 뭐 고차원적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진화한 학원들은 뭘 가리키냐? 거기에 따라서 대학별고사 논술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수능을 가리키고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능 학원들이죠. 근데 앞으로 이 체제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왜? 고교학점제 체제가 왔기 때문에 수능은 고교학점제 체제하고는 평가 방법을 같이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뭘 위한 전형이냐? 여러 아이들을 쭉 모아놓고 꼬챙이 끼듯이 줄 세워서 획일적인 방법으로 등급수를 매기는 그런 전형이 아니라 고교학점제는 인간 하나하나, 학습자 하나하나의 어떤 학습권과 정체성과 이 학생들의 어떤 비전, 꿈과 희망, 또 진로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저는 제가 이 아카데미를 시작한 순간부터 예전에는 저도 뭐 언어 단과도 치고 언어 논술도 여러 명 막 100명, 200명 모아놓고 큰 강의실에서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입학사항과는 그만두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 아카데미 견형 교육을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대중교육을 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니까. 왜? 이 학생들의 삶의 의미, 이 학생들의 진로의 의미, 이 학생들의 진로의 발현된 진로라는 씨앗을 갖고 생기부라는 화분에 옮겨서 물을 주고 프로젝트를 하고 햇볕을 쏘이고 이 학생의 그 생기부의 내용들, 프로젝트의 내용들, 봉사의 내용들을 대학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교육은 여러 명을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생기부 컨설팅이라는 데가 이 한국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사항관대 입시는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컨설팅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회 컨설팅으로 모든 게 해결된 듯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생기부를 갖고 오면 그걸 갖고 보완점을 지적한다던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다 써진 행생기부, 이미 지금 다 마무리된 생기부 가서 보완점을 들어봤자 이 생기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생계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대학 가서 앞으로 수능이 약화되면 뭐가 대학별 본고사가 더 올라올 텐데 그럼 대학별 본고사의 내용이 뭐냐? 이제는 면접이거든요. 구술 면접. 생각하는 힘을 본문 텍스트에 그 생각하는 힘을 투사시켜서 이 텍스트에 대한 어떤 해석을 이 학생만의 어떤 관점으로 해낼 수 있는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이비 교육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해외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아이비 교육에서의 그것을 생짜로 국내에 넣을 수 없다. 아이비 교육에 대한 걸 국내로 변형을 시켜서 생계부 대체서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국내 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의대나 뭐 서울대나 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준비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들을 내가 배워가면서 전공의 진로에 맞는 나의 꿈에 맞는 궁극적으로는 내 생각의 의식의 변화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대치동 학원과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언어, 뭐 수학, 영어 학원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상위 능력입니다.
이것은 밑바탕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상위 능력을 갖고 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을 안 보죠. 최저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을 볼 필요가 없죠. 왜? 이걸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A에서 E까지 5구간으로 절대평가 구간으로 나눠지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우리가 거기서 어떤 방향성들이 또 어떻게 입시가 변할까? 이미 뭐 앞전에다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서두는 자 같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보시죠. 자,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 절대평가로 규정사실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어떻게 이걸 할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대학 입시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언론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걸 공부하시고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2025학년부터 고교의 모든 학년 내신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A에서 1학년이 공통과목까지 옛날에 이제 절대평가만 하는 절대 우리가 심화 과목과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하겠다 그러는데 상대평가 구분제 없애고 1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을 A에서 E까지 5단계로 절대평가할 거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학생들을 줄 세우기 식의 내 적성과 개성에도 맞지 않은 억지로 옷을 구겨 넣어서 그 체제에 따라가고자 하는 게 수능이었다면 그래서 앉아서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기의 시간을 수능 푸는 기술만 연마하는 거. 그 수능 푸는 기술이 엄마가 3에 물론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중장경청이 될 때까지 그 수능의 어떤 기술 푸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3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선택이라는 것은 4지선답, 5지선답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식을 융합해서 내 지혜로서 그것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3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우리의 꽃다운 청소년기 시절을 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술 연마하는 데 보내지 말고 내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투자를 하고 그런 능력을 기르자. 그게 결국 대학 교육이거든요. 대학에서 수능 같이 그렇게 공부 안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어떤 공부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매진해요. 대학만 가면 이건 다 잊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의 입시가 변할 겁니다. 절대평가라는 내신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내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탈피를 하셔야 되고 그 내신의 의미가 좀 달라진다. 그냥 암기식의 국영수사가의 내신이 아니라 고교학군대 체제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능동적인 방법에 따라서 교과를 초이스하고 진로에 맞게 내가 하나씩 생기부를 위계성 갖고 만들어가는 능력 그 안에서 5지선다 4지선다의 그런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보다 훨씬 뛰어넘는 프로젝트를 내가 해서 발제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생각의 힘이 길러지는 능력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 이 능력을 마스터를 좀 하고 가자. 그럼 충분히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교육부의 취지대로 우리나라에서 바뀌는 교육 변화의 취지대로 우리 학생들이 재밌게 그걸 우리가 즐기면서 누리며 다닐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맨날 학원 가서 틀에 쌓여져 있는 수업만 하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한글을 읽고 내가 문학을 읽고 사유를 하고 사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글은 알아야 되듯이 내가 조금 더 외국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알아야 되듯이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건 중요하지만 앞으로 길러져야 될 어떤 우리 학생들의 목표와 의식은 방법은 그것보다 더 상위 단계를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준비해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18년 동안 가르쳤던 교육 방식입니다. 자, 중학교 단계에서 고교 1학년 내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내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참 전 희한한 게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만 준비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2학년, 3학년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면 1학년 때 내신만 들어갈 것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발 전체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교육은 통계와 확률이 아니라 그
의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의미 안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선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상대평가 압박에서 벗어나 듣고 싶은 수업을 고를 수 있어 고교학군대 취지를, 이 말도 좀 상반되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얘기를 좀 하는 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자꾸만 이거를 찍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이 정말 좋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자꾸 주변에 알리십시오. 지금 중학교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면 고교학점대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죠. 고교학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잘 아시는 분도 없고 335 혹은 어떤 그 어머니들 모임 또 학년 모임에서 충분히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요청을 주시면 가서 제가 강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그냥 궁금만 하다고 생각하고 끝내면 결국 그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특히나 우리 아이가 꿈과 이상이 크고 잘 내가 우리 아이를 컨트롤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하는 학부모님들, 그냥 뭐 아이한테 믿고 맡기는 어떤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 학습에 관여, 이 관여라는 것은 억지로 뭘 해라의 관여가 아니라 아이의 꿈과 희망을 진심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하면 이런 정보에 대한 발빠른 준비가, 실제적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주 바뀌는 제도의 학부모님도 우려가 큽니다. 잘 모르시니까요. 요즘 같을 때는 이런 강연, 실제 이걸 많이 다뤄봤고 이걸 많이 가리킨 어떤 그런 선생님의 의견, 또 어떤 강연, 이걸 많이 듣고 실제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제 사례를 보면서 또 실제로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부모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학부모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학점제부터 해서 어떻게 이런 게 아직 시행이 돼서 시작되기 전인데 아니죠. 이미 시행이 됐어요. 이건 좀 늦은 거예요. 어떻게 시행이 됐냐고요? 경기권, 대전권, 부산권, 충청권, 전라권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권, 인천권도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고교학군대 선도학교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벌써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교육부의 예산을 타서 사실 우리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찾고 이걸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모르시는 거지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아주 기본 단계에서 이미 사실은 암암리에 다 시행이 되고 있다. 제대로 시행되기 전인데 불구하고 모든 학년이 지금도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우신 거죠. 혼란스럽다 해서 끝나면 이제 그거는 다른 학생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고 여기서 방법을 빨리 찾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이 있나? 네, 그렇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니까 고교학점제가 논의될 때부터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가 많았다. 상대평가하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 받기 위한 과목에 몰려 자기 진로 전과 의미 취지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적성에 맞는 수업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 대격변으로 보여 학생들이 학부모, 학교 모두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적어도 언어, 수학, 영어, 수능을 가리키는 학원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런 어떤 것 속에서 탈피해서 자기 인생을 정말 삶을 그 중요한 고등학교 그 청소년 시기에 지낼 수 있고 영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저는 사실 이런 거는 20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혹은 중학생 때부터 이런 걸 제가 사실 꿈꿨어요.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 정도 수준이 돼서 이제 그런 거고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는 대신에 이 자유는 아이 스스로가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향유할 수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교학점제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아이는 대학 가기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찾고 구하고 정말 제가 재미있는 분야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발제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자료 찾아보고 이런 아주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 시대에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의 2년을 넘어서 본인의 취업과 본인의 인생과 더 나아가서 본인의 어떤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영유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교육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도 그걸 원하고요. 하나의 큰 축인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발병력이 약해져 그것이 대신할 스펙을 찾게 된다. 이걸 이제 또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이분들 생각에서 스펙인 것은 이게 삶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투명한 경험들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삶의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게 실패했던 경험이든 성공했던 경험이든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각자 도생이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는 자꾸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출구는 틀에 짜여져 있는 방향에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다 나의 실패했던 경험이든 성공했던 경험에서 오게 되는 거죠. 이걸 스펙으로만 본다면 그만큼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시야가 작은 건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그거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뀐다는 거. 그렇게만 하는 분들은, 그렇게만 하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잘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소위 말했던 공부를 좀 못해도 엉뚱하고 창의적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그거에 몰입돼서 살 수 있는 에디슨 같은 아이가 앞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부의 과목별로 쓰는 세부 능력이나 특기사항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고 서사 내러티브죠.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서사 내러티브 교내 수생 경쟁도 이건 이제 수상 쓰는 건 아마 많이 이렇게 못 쓰게 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시절을 거치면서 한 거니까. 하지만 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전공에 맞는 프로젝트나 여러 어떤 것들을 진로 선택이나 아니면 융합 선택이나 심학 선택 과목, 교과 과목들을 하면서 발제하고 세미나 하면서 내 전공에 대한 그 나의 생각과 사고력들이 위계성들이 커나가는 거죠. 그게 결국 면접으로서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 쪽에서 받는 거니까 수상에 대한 건 조금 덜 많이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수상보다 그 과정이 중요한 내용이 대학들도 내신 점수만 봐서는 누가 잘하는 대학인지 알 수 없어.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의 반영 비중이 늘어날 거다. 근데 수능은 앞으로 바뀌죠. 어떻게? 지금 시기에 이런 어떤 오지선답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과목이 많아지니까 고교학교 문제는 그럼 서술형 수능 이렇게 되겠죠. 대학별 고사는 면접. 그래서 지금 대학별 고사에 가장 가까운 건 의대 MMR 면접입니다. MMR 면접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꼭 이과적인 것만 물어보지 오히려 더 문과적인 걸 많이 물어봐요. 의대 가는 학생을 컨설팅한다는 컨설팅 그 업체에서 어떤 선생을 뽑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대 그 자연과학 계열에 대한 선생을 뽑던데 그분한테 이런 충고를 드렸어요. 원장 그 컨설턴트한테 의사가 되고자 하면은 과학 수학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문과적인 의사는 치료 학문이기 때문에 그 문과적인 그 판단력이 추론 논리에 대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 논리나 그래서 지금은 좀 제대로 이제 바뀌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늘린다는 건 말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을 본다는 겁니다. 학교 등급을 몰래 따질 수도 있고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교과 안에 진로에 대한 과목들이 서사적인 내러티브로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 그 내용은 절대 생기부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이 있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내용들의 퀄리티,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까지 하고 해야 되고 그것이 일찍부터 진로로 발현이 돼서 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뭘 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중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꾸준하게 준비가 돼서 계획이 세워져서 방법을 알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생기부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서 이러한 자유로움을 얻는 학생들은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정말 진정한 자유가 고교 생활에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입시제도, 특히 수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냐? 그렇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가 쟁점인 고교학점제 체제가 바뀌면 그 다음 차례는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뽑을 것이냐가 문제의 입시 제도의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수능도 일정 점수만 넘으면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자격 고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고교 내신 절대평가에 이어 수능을 포함한 입시 제도가 얼마나 바뀔지 주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평가의 내용은 결국은 뭐다? 쭉 한 번에 꼬챙이를 끼워서 내가 거기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해야만 하는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아이를 평가해서 그거를 잘 원하지 않거나 잘 못하는 학생들을 그냥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학습자 하나하나 개개인의 꿈과 희망과
정체성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공부한 그 내용들을 갖고 대학에 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떤 그 유튜브에서만 우리가 이런 대중 강연에서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정보들도 있고 하니 정말 실질적인 준비 방법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연 때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